우리에게 잘 알려진 몇몇 주요 별들과 가장 크거나 작거나 가장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가장 늙었거나 어리거나 등 특이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입니다. 시리우스, 다른 이름 큰개자리 알파는 현재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태양계 밖 천체 중 가장 밝은 별이며 철낭성 또는 낭성 등으로 불립니다. 시리우스는 지구로부터 큰개자리 방향으로 약 9광년 정도 떨어져 있으며 우리가 지구에서 맨눈으로 보면 하나의 밝은 별로 보이기 때문에 단독성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백색외성을 반성으로 거느리고 있는 쌍성계입니다. 쌍성계란 두 항성이 서로의 질량 중심으로 공전하는 항성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두 별이 서로를 돌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별로 이루어진 시리우스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밝은 별인 시리우스 A와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짝별, 즉 반성인 시리우스 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과 천왕성 정도의 거리이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별은 서로를 공전하는데 약 50년 정도가 걸립니다. 주성 시리우스 A는 A형 주계열성으로 표면 온도는 9940켈빈이고 반성인 시리우스 B는 현재 주계열성 단계를 지난 백색 외성의 상태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밝게 보이는 시리우스 A의 겉보기 등급은 -1.47로 이는 밤하늘에 보이는 별 중 가장 밝은 수치이고 두 번째로 밝은 별인 카노푸스보다 2배 정도 더 밝은 수치입니다. 반성 시리우스 B의 경우 현재 과시광선으로 볼 때 A의 밝기에 비해 1만 분의 1에 지나지 않지만 한때는 A보다 훨씬 무겁고 밝은 별이었습니다. 시리우스계의 나이는 약 2억 3천만 년 정도로 시리우스 A는 탄생 이후 10억 년 이내로 중심액에서 내뿜는 수소를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며 수소가 소진된 시점 이후부터는 적색 거성 단계를 지나 백색 외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시리우스 A의 질량은 태양보다 2배 정도 더 무거운 반면 반성 B의 질량은 태양과 거의 같은 수준인데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백색 외성 중에서도 매우 무거운 편에 속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백색 외성의 질량은 태양의 50 내지 60% 수준인 것에 반해 시리우스 B의 경우 태양의 98%로 매우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보다 수십만 배 이상 밝게 빛나고 있는 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WR134입니다. WR134는 지구로부터 100조짜리 방향으로 6,000광년 떨어져 있고 질량은 태양의 18배이며 반지름은 5.25배이고 항성의 강도는 무려 40만 7천 태양광도입니다. 표면 온도는 6만 3천 켈빈으로 태양보다 10배 이상 더 뜨거우며 강렬한 방사선과 강력한 항성풍에 의해 발생한 희미한 거품 성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음은 WR1입니다. WR1은 지구로부터 카시오페아 자리 방향으로 11만 광년 떨어져 있고 질량은 태양보다 27배 더 무겁습니다. 항성의 반지름은 태양의 2.26배이며 표면 온도는 11만 2200켈빈이고 광도는 무려 76만 태양광도입니다. 다음은 WR142입니다. WR142는 지구로부터 100조짜리 방향으로 57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항성의 질량은 태양의 28.6배이고 반지름은 태양의 0.8배입니다. 표면 온도는 20만 켈빈이며 광도는 무려 91만 2천 태양광도입니다. 이 항성은 핵융합의 마지막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며 약 2000년 이내에 초신성 폭발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항성의 질량과 빠른 회전 속도로 보았을 때 감마선 폭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WR2호입니다. WR2호는 지구로부터 용골자리 방향으로 7,0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질량은 태양보다 98배 더 무겁고 반지름은 태양의 20배 정도입니다. 항성의 표면 온도는 5만 켈빈 정도이며 광도는 무려 240만 태양광도나 됩니다. 태양보다 240만 배나 더 밝은 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별과 지구 사이의 성간구름 등의 우주물질로 인해 우리의 맨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VFTS-682입니다. VFTS-682는 지구로부터 황새치 자리 방향으로 6만 4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인 데마젤란 은하의 타란툴라 성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성의 질량은 태양의 150배 정도이고 표면 온도는 5만 4,500켈빈이며 광도는 무려 320만 태양광도입니다. 다음은 LBV1806-20입니다. LBV1806-20은 지구로부터 궁수자리 방향으로 대략 4만 광년 떨어져 있고 밝은 청색 변광성이자 극대 거성입니다.
항성의 질량은 태양의 약 60배 정도이고 표면 온도는 3만 켈빈이며 광도는 무려 500만 태양 광도입니다. 이 별도 역시 태양보다 500만 배나 더 밝지만 이 별과 지구 사이 우주 공간에 있는 성간가스와 먼지 때문에 지구에서 과시광으로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R136A1입니다. R136A1은 지구로부터 황새치 자리 방향으로 16만 5천 광년 떨어져 있으며 R136 산계 성단에 포함된 극대 거성입니다. 항성의 질량은 태양의 265배이고 반지름은 태양의 약 29배 정도입니다. 표면 온도는 대략 5만 3천 켈빈 정도이며 광도는 무려 태양의 870만 배로 이제껏 관측된 모든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WR136A1은 항성의 형성 이래 초기에 가졌던 질량 중 상당량을 항성풍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차가운 별 CFBD-SIR 1458+10B입니다. CFBD-SIR 1458+10A와 B는 갈색 외성 쌍성계이며 그중 B는 지구로부터 목동자리 방향으로 75.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B의 반지름은 태양의 0.13배 정도이며 별의 표면 온도는 대략 최저 섭씨 60도에서 최대 섭씨 100도가량입니다. 이 정도의 표면 온도라면 태양의 0.01%밖에 안 되는 경우이며 지금까지 발견된 갈색 외성 중에서 가장 차가운 별에 해당됩니다. 이 표면 온도의 수치는 섭씨 40도의 사우나탕보다 조금 높은 경우입니다. 다음은 가장 뜨거운 항성 BAT99-116입니다. BAT99-116, 다른 이름 멜릭 3사는 지구로부터 황새치 자리 방향으로 16만 5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항성의 표면 온도는 무려 6만 3천 켈빈인데 이것은 무려 태양보다 100배 이상 뜨거운 경우입니다. 항성의 질량은 태양의 100배 정도이고 나이는 대략 170만 년 정도이며 반지름은 태양의 19.3배입니다. 이 항성은 초고성과 청색 변광성 단계를 지나 외표층을 대량으로 우주 공간으로 분출해버리고 초신성 폭발 후 블랙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가장 늙은 항성 HD140283입니다. HD140283은 지구로부터 천칭자리 방향으로 약 190광년 떨어져 있고 표면 온도는 5777 켈빈으로 태양과 비슷하며 항성의 나이는 무려 대략 136억 년으로 폭삭 늙어버린 별입니다. 이 나이는 현재 우주의 나이로 추정되는 대략 138억 년과 맞먹는 나이입니다. 현재 이 별은 초속 169km로 태양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우 가벼운 별 OGLE-TR-112b입니다. OGLE-TR-112는 지구로부터 용골자리 방향으로 3200광년 떨어져 있으며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 쌍성계입니다. 주성 A의 질량은 태양의 0.98배이고 반성 B의 질량은 태양의 0.092배입니다. 둘 다 태양 질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반성 B는 태양의 겨우 9.2%도 안 되는 매우 초라한 질량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태양 질량의 7에서 8% 이상이 되어야 핵융합 작용이 가능한 항성의 질량 조건의 커트라인을 간신히 넘긴 셈입니다. 주성 A의 반지름은 태양의 1.05배이고 반성 B의 반지름은 태양의 0.01배 정도입니다. 다음은 크기는 작지만 질량이 매우 큰 항성 반마넨별입니다. 반마넨별, 다른 이름 글리제 3호는 지구로부터 물고기 자리 방향으로 13.9광년 떨어져 있는 백색 외성입니다. 이 항성의 반지름은 태양의 0.011배로 지구보다 조금 크고 나이는 31억 3천만 년 정도입니다. 항성치고는 매우 작은 별이지만 이 항성의 질량은 무려 태양의 68%입니다. 이 항성은 9억 년간의 주계열성 단계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그 단계에서는 한술 더 떠서 무려 태양의 2.6배의 질량을 가졌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현재 초속 38km의 속도로 태양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으로 추정해 볼 때 대략 15,000년 전에는 태양으로부터 3.1광년 거리까지 가깝게 접근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별로 알려져 있는 BPM 37093, 다른 이름 루시입니다. BPM 37093은 지구로부터 센타우루스 자리 방향으로 53광년 떨어져 있는 분광형 백색 외성입니다. 이 항성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경우인데 반지름이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 수성보다도 작습니다.
표면 온도는 11,730켈빈이고 밀도는 백색 외성 중 드물게 큰 태양의 1.1배 정도입니다. 수성보다도 작은 조그만 항성이 태양보다 큰 밀도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항성의 내부는 페르미 액체에 둘러싸인 탄소 등으로 인한 산소 원자핵 입방전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과학자들은 이 항성의 내부 중심부에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큰 별 스티븐슨 2-18입니다. 스티븐슨 2-18은 지구로부터 방패자리 방향으로 약 18,900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 초거성입니다. 표면 온도는 겨우 3200켈빈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태양보다 무려 50만 배 더 밝습니다. 스티븐슨 2-18은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항성들 중 부피와 반경이 가장 큰 항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지름은 무려 태양의 2150배에 이르고 이 별을 한 바퀴 돌리면 빛의 속도로 약 8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 항성의 지름은 약 28억 9260만 킬로미터, 거의 30억 킬로미터인데요. 토성이 태양을 도는 궤도가 14억 3천만 킬로미터이니까 이 별을 지금의 태양 자리에 놓는다면 별의 크기는 토성 궤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별은 극한으로 부풀어 오른 극대 거성이기 때문에 질량은 고작 태양의 25배밖에 안 되지만 부피는 약 100억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태양으로 이 별을 채우려면 무려 100억 개를 집어넣어야 하고 지구는 거의 1경 3천조 가까이 있어야 이 별을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별의 나이는 고작 5,800만 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수백만 년 후에는 초신성 폭발 후 블랙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들입니다. 먼저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 태양입니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0.0000158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로는 1억 4,960만 킬로미터, 즉 1AU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의 수명은 약 123억 6,500만 년이고 현재 주계열 단계에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5,855켈빈이고 지름은 약 139만 2천 킬로미터이며 질량은 지구의 약 33만 배, 목성의 약 1,048배에 해당합니다. 태양은 약 45억 6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태양 질량 중 약 4분의 3은 수소로 나머지 4분의 1은 대부분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소, 탄소, 네온,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2% 미만으로 태양을 채우고 있습니다. 태양은 약 2억 5천만 년마다 한 바퀴씩 우리 은하 중심을 약 2만 5천 광년 거리에 두고 은하계 북극 방향에서 볼 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지구로부터 센타우루스 자리 방향으로 4.244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대략 40조 킬로미터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라는 항성계에 포함되는 3개의 별 중 하나이며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C라고도 합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계는 삼중성계로 태양과 매우 유사한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A, 태양보다 좀 더 가볍고 차가운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B, 그리고 저질량 항성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C의 3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A의 공식 명칭은 리길 켄타우루스, B의 공식 명칭은 톨리만, 그리고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C의 공식 명칭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질량은 태양의 약 8분의 1 정도이고 지름은 약 7분의 1이며 지구로부터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항성이지만 겉보기 등급이 11.13에 불과하여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바너드 별입니다. 바너드 별은 지구로부터 뱀주인 자리 방향으로 5.98 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 외성입니다. 여기서 적색 외성이란 태양의 0.081에서 0.5배 정도의 작은 질량을 가진 작고 뜨겁지 않은 별을 말합니다. 정확히 단독성 천체로 말하자면 태양을 포함하여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항성계의 3개의 별에 이어 5번째로 지구로부터 가까운 별입니다. 그리고 항성계로 따지자면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계에 이어 2번째로 가까운 항성계입니다. 바너드 별의 나이는 약 100억 년 정도로 추정되며 지름은 태양의 19.6%이고 질량은 14.4%입니다. 표면 온도는 3200켈빈이고 밝기는 태양의 20% 정도밖에 안 되며
겉보기 등급은 9.57로 우리의 맨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반어드별은 현재 태양을 향해 약 초속 130km의 속도로 접근하고 있어서 11,700년경에는 태양으로부터 삼광년까지 접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제치고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볼프 359입니다. 볼프 359는 지구로부터 사자자리 방향으로 7.8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외성입니다. 겉보기 등급은 13.51로 대형 망원경으로 관측해야 겨우 보이는 정도입니다. 별의 밝기는 태양의 0.00002배이고 반지름은 11만 킬로미터로 태양의 16% 정도에 불과하며 질량은 태양의 0.09배입니다. 표면 온도는 2800켈빈이고 나이는 10억 년 이상 35억 년 이하 정도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랄랑드 2118호입니다. 랄랑드 2118호는 지구로부터 큰 곰자리 방향으로 약 8.31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 외성이고 나이는 50억 년 이상 100억 년 이하로 추정합니다. 겉보기 등급은 7.5로 어두워서 맨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작은 망원경을 이용하면 관측이 가능합니다. 별의 질량은 태양의 약 46%이고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훨씬 차가운 3828켈빈입니다. 다음은 시리우스입니다. 시리우스는 지구로부터 큰 계자리 방향으로 8.6광년 떨어져 있는 백색 주계열성인 주성 시리우스 A와 반성인 백색 외성으로 구성된 쌍성계입니다. 지구로부터 시리우스 A를 보면 별 하나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백색 외성 시리우스 B를 짝별로 거느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리우스 A와 B는 질량을 중심으로 서로 공전하고 있으며 두 별의 거리는 가까울 때는 8.1AU이고 가장 멀 때는 31.5AU이며 50.1년에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태양 다음으로 밝은 별인 시리우스 A는 겉보기 등급이 -1.47로 그 다음으로 밝은 카노푸스보다 2배 정도 더 밝으며 시리우스 B는 8.3이어서 우리의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어둡고 작은 별입니다. 시리우스 항성계의 나이는 2억 1천만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시리우스 A의 크기는 태양의 약 1.7배이며 질량은 태양의 약 2배 정도입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9940켈빈이며 밝기는 태양의 약 25배 정도입니다. 반면 시리우스 B는 지구와 크기가 비슷하여 태양의 0.0084배이지만 질량은 태양의 98% 정도이고 표면 온도는 25200켈빈으로 매우 뜨겁습니다. 다음은 루이텐 726-8입니다. 루이텐 726-8, 다른 이름 글리제 6호는 지구로부터 고래자리 방향으로 약 8.6광년 떨어져 있는 쌍성계입니다. 쌍성계의 구성원 루이텐 726-8A와 루이텐 726-8B는 26.5일에 한 번씩 서로를 돌고 있습니다. A와 B의 물리량은 매우 비슷한데 A와 B의 반지름은 태양의 0.14배이고 질량도 두 별 다 0.1 태양 질량 정도입니다. 그리고 A의 표면 온도는 2670켈빈이고 B는 2650켈빈 정도입니다. 다음은 로스 154입니다. 로스 154는 지구로부터 궁수자리 방향으로 9.6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 외성입니다. 로스 154는 자전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보아 10억 년이 채 되지 않는 젊은 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로스 154의 질량은 태양의 약 17%이고 반지름은 태양의 24% 정도이며 표면 온도는 약 2700켈빈 정도입니다. 아직 로스 154 근처에서는 짝별은 물론 어떤 행성도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 별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5.5광년 떨어져 있는 바너드 별입니다. 다음은 로스 248입니다. 로스 248, 다른 이름 안드로메다 자리 HH는 지구로부터 안드로메다 자리 방향으로 약 10.3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별의 질량은 태양의 12%이고 반지름은 16% 정도이나 광도는 태양의 고작 0.2%에 불과합니다. 로스 248은 앞으로 약 3만 3천 년 후 현재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제치고 약 9천 년 동안 가장 가까운 별의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에리다누스 자리 엡실론입니다. 에리다누스 자리 엡실론은 지구로부터 에리다누스 자리 방향으로 약 10.5광년 떨어져 있는 주계열성입니다. 나이는 2억 년 이상 8억 년 이하로 추정되며 질량은 태양의 80%이고
밝기는 태양의 30% 수준이며 겉보기 등급은 3.73으로 지구상 거의 모든 장소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 별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항성계는 지구로부터 고래자리 방향으로 약 8.7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글리제 6호 쌍성계입니다. 다음은 라카유 9352입니다. 라카유 9352는 지구로부터 남쪽 물고기 자리 방향으로 대략 11.74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외성입니다. 별의 반지름은 태양의 약 46%이며 질량은 절반 정도이고 표면 온도는 약 3626 켈빈입니다. 라카유 9352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의 항성계는 4.1광년 떨어져 있는 물병자리 EZ 3중성계입니다. 다음은 로스 128입니다. 로스 128은 지구로부터 처녀자리 방향으로 약 11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외성입니다. 항성의 나이는 약 90억 년 정도이고 질량은 태양의 약 15%이며 반지름은 21% 정도입니다. 별의 밝기는 태양의 0.003배에 불과하고 온도는 약 3180 켈빈이며 별의 자전주기는 165.1일입니다. 현재 이 별은 태양계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약 7만 1000년 후에는 태양의 대략 6광년 정도 거리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별은 또한 외계 행성으로 로스 128b를 가지고 있는데 이 행성은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암석형 행성으로 질량은 지구의 1.35배이고 반지름은 지구의 110% 정도이며 모항성인 로스 128과의 거리는 0.04AU로 공전 주기는 9일에 불과합니다. 질량도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이어서 유사 지구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별은 30년 동안 단독성으로 여겨져 왔는데 1986년 주성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반성 하나가 발견되었고 1999년 세 번째 구성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계를 구성하는 세 개의 별 모두 적색외성으로 관측되었습니다. 계의 구성원들 중 A와 C는 서로를 3.81 주기로 0.03AU만큼 떨어져서 공전하고 있고 A와 C는 다시 B와 823일마다 한 번씩 서로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키온입니다. 프로키온은 지구로부터 작은 계 자리 방향으로 약 11.46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계입니다. 프로키온 항성계는 주결성 A와 백색외성 B로 이루어져 있는 쌍성계이며 두 별은 서로를 40.8년에 한 번씩 공전하고 있습니다. 프로키온 A의 표면 온도는 6530 켈빈으로 측정되었고 질량은 태양보다 50% 크며 반지름은 태양의 약 2배 정도이고 밝기는 태양의 약 7배입니다. 프로키온 B의 표면 온도는 7740 켈빈이고 질량은 태양의 60%이며 반지름은 태양의 대략 1% 정도입니다. 다음은 스트룹의 2398입니다. 스트룹의 2398, 다른 이름 글리제 725는 지구로부터 용자리 방향으로 약 11.6광년 떨어져 있는 쌍성계입니다. 스트룹의 2398계를 구성하는 두 별은 모두 적색외성으로 둘 다 질량과 반지름이 태양의 3분의 1 수준이며 A의 나이는 대략 30억 년, 그리고 B의 나이는 대략 24억 년 정도입니다. 두 별은 평균 56AU 떨어져 있고 A와 B는 약 295일마다 한 번씩 서로를 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름브리치 3사입니다. 구름브리치 3사는 지구로부터 안드로메다 자리 방향으로 약 11.7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계입니다. 구름브리치 3사계를 구성하는 A와 B 두 별은 모두 적색외성으로 147AU 떨어져서 서로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두 외성 모두 불규칙한 플레어 폭발을 보여주고 있고 밝기 변화가 잦은 병광성입니다. 구름브리치 3사 A의 질량은 태양의 0.34배, 그리고 B는 0.32배 정도이며 표면 온도는 A는 3650 켈빈이고 B는 3210 켈빈입니다. 다음은 인디언자리 엡실론입니다. 인디언자리 엡실론은 지구로부터 인디언자리 방향으로 11.83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인디언자리 엡실론은 지름과 질량이 태양의 0.77배 정도이고 밝기는 15% 정도 되는 K 분광형의 주결성입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4280 켈빈이고 현재 태양계를 향해 초속 86km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자리 DX입니다. 계자리 DX는 지구로부터 계자리 방향으로 11.84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외성입니다. 별의 질량은 태양의 0.09배이고 표면 온도는 2720 켈빈입니다.
밝기가 때때로 5배 정도까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래자리 타우입니다. 고래자리 타우는 지구로부터 12광년 떨어져 있는 주결성입니다. 이 항성의 나이는 5억 년 이상 8억 년 이하 정도로 보고 있고 밝기는 태양의 55% 정도이며 질량은 약 78% 정도입니다. 2012년 슈퍼지구급의 행성 5개가 이 별을 돌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5개의 행성 중에는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인 고래자리 타우와의 거리가 1.3AU이며 1년은 642일, 질량은 지구 질량의 6.6배이고 크기는 지구의 최소 2.3배 정도입니다. 다음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개인 센타우루스자리 알파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개이어서 우리와 가장 친숙한 개이므로 앞서 언급한 내용보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센타우루스자리 알파계는 센타우루스자리 방향으로 4.37광년, 즉 1.34파섹 거리에 있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이자 행성계입니다. 센타우루스자리 알파계는 우리 태양계보다 더 늙은 대략 70억 년 정도까지 나이를 먹은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항성계는 별들이 서로의 중력에 묶여서 공존하는 항성들의 체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행성계는 하나의 항성을 중심으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행성, 외행성, 소행성, 해성 등이 모항성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는 체계를 말합니다. 센타우루스자리 알파는 3중성계로 3개의 항성이 하나의 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A, B, C라는 3개의 별이 서로 중력에 묶여 공존하고 있는 항성계입니다. 이 3개의 항성 중 밝은 2별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A와 B는 쌍성계를 이루고 있고 2별은 서로 35AU 이상 떨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눈에는 이 2별이 하나의 별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센타우루스자리 C라는 별은 지구로부터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태양 다음으로 중요한 별입니다. 센타우루스자리 AB는 센타우루스자리 별자리에서 가장 밝게 보이며 밤하늘 전체에서는 시리우스와 카노푸스 다음으로 3번째로 밝습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는 앞으로 21만 년 동안 가장 밝게 보이는 항성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주성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A의 질량은 태양의 1.1배이고 짝별인 반성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B는 태양의 0.907배로 둘이 합쳐서 태양의 2배 정도의 질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와 B 2별은 공통의 질량 중심으로 79.91년, 거의 80년에 한 번씩 서로의 둘레를 공존하고 있습니다. 20률이 큰 2별의 공존 궤도는 A와 B 사이의 거리가 멀 때는 35.6AU로 태양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 정도이고 가까울 때는 11.2AU로 태양에서 토성까지의 거리 정도입니다. 센타우루스자리 알파계는 대략 27,000년 후 지구로부터 2.9광년까지 접근하였다가 다시 멀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센타우루스자리 알파계는 우리 인류가 성간 탐사를 시도할 우리의 첫 번째 목표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센타우루스자리 알파계에 존재하는 3개의 별 중 먼저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A입니다.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A는 쌍성계의 주성이며 다른 이름으로 리길 켄타우루스라고도 합니다. 이 별은 태양과 비슷하게 황색빛을 띠는 주계열성이며 태양보다 더 밝고 질량은 태양보다 10% 정도 더 크며 반지름은 22% 더 큽니다. 이 별은 밤하늘에서 4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다음은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B입니다.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B는 쌍성계의 반성이며 다른 이름으로 톨리만이라고도 합니다.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B는 주성인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A보다 오렌지색이 더 강한 빛을 뿜어냅니다.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B의 질량은 태양의 90% 정도이며 반지름은 14% 정도 더 작습니다. 비록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B는 A보다 광도가 작지만 액선대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C입니다.
센타우루스 알파 C는 센타우루스 알파계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합니다. 이 별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성이며 그 거리는 4.24 광년으로 센타우루스 알파 AB보다 근소하게 태양으로부터 더 가깝습니다. 센타우루스 알파 C는 작고 어두운 적색 외성이며 20세기 초 스코틀랜드 천문학자 로버트 이네스에 의해 발견되었고, 역시 AB와 마찬가지로 천구의 남쪽에 있는 센타우루스 별자리의 별무리 중 하나입니다. 현재 센타우루스 알파 C는 AB로부터 약 0.21 광년 떨어져 있으며 이 거리는 12.95 AU로 센타우루스 알파 AB와 태양과의 거리의 약 5%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 별의 질량은 태양의 8분의 1 정도이고 우리로부터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이지만 광도는 태양의 0.001배, 대략 태양 밝기의 2만 분의 1 이하 정도로 밝은 빛을 띠지 않아서 우주망원경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별의 에너지 생산 속도는 태양과 비교하여 낮지만 태양과 비슷하게 플레어 활동을 하며 X선을 방출합니다. 센타우루스 알파 C는 약 3만 년 전부터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2만 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천문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후 2만 년 후에는 센타우루스 알파 A와 알파 B가 태양과 가장 가까운 항성계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고, 센타우루스 알파 A와 B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성의 지위를 80년마다 한 번씩 번갈아가며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센타우루스 알파 C의 나이는 48억 5천만 년 정도로 46억 년인 태양보다 더 늙었고, 표면 온도는 3042 켈빈으로 태양의 표면 온도인 5778 켈빈보다 덜 뜨겁습니다. 이 별의 질량은 태양의 12%이며 반지름은 14% 정도이고 항성의 자전 주기는 83일 정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센타우루스 알파 C와 B를 돌고 있는 행성 센타우루스 알파 CB와 센타우루스 알파 BB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센타우루스 알파 CB입니다. 센타우루스 알파 CB는 센타우루스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약 4.2 광년, 즉 1.3파섹, 40조 킬로미터, 25조 마일, 26만 5천 AU 떨어져 있으며 센타우루스 알파 C를 돌고 있는 태양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입니다. 이 천체는 지구 정도 크기의 외계 행성이며 질량은 지구의 1.3배 정도입니다. 이 행성은 모성인 적색 외성 센타우루스 알파 C로부터 0.05 AU, 약 700만 킬로미터 거리만큼, 즉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의 약 20분의 1 정도 떨어져서 11.21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표면 온도는 전체의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적정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센타우루스 알파 C가 태양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센타우루스 알파 CB는 매우 높은 수준의 복사 에너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 행성의 모성인 센타우루스 알파 C의 표면에서 형성되는 플레어와 자외선 그리고 X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 존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센타우루스 알파 BB입니다. 센타우루스 알파 BB는 센타우루스 알파 B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으로 지구로부터 센타우루스 방향으로 약 4.37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은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을 도는 외계 행성 중 가장 지구와 질량이 흡사하며 이 행성의 질량을 고려하면 지구형 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행성은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외계 행성이었으나 2016년 센타우루스 알파 CB의 발견으로 그 뒤로 밀려나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는 지위를 잃었습니다. 센타우루스 알파 BB는 모성 센타우루스 알파 B로부터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약 15.6배인 불과 약 6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성과 가까이 있는 이 행성은 모성을 3일 5시간 39분 24.5초에 한 바퀴씩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성과 가깝게 붙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행성은 조석 고정 상태가 되어 행성의 한쪽은 영원한 낮이, 다른 한쪽은 영원한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행성의 낮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늘을 바라보면 모성 센타우루스 알파 B는
하늘의 한 곳에 정지되어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태양보다 312.5배 더 밝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 행성의 표면 온도는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인 금성 표면 온도 섭씨 462도보다도 훨씬 높은 섭씨 1200도이며 이렇게 뜨거운 행성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고유한 이름을 가진 항성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별의 예쁜 이름들의 유래와 함께 천체의 물리량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부터 우리에게 친근한 별들에게는 고유한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성의 이름을 표준화시키기 위해 2016년 6월 국제천문연맹에서 항성명칭심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몇 가지 기준을 원칙으로 표준화하여 2018년까지 공인된 항성의 이름은 336개입니다. 여러 문화권의 기록을 토대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명칭을 찾아내어 항성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항성의 이름들은 대부분 아랍어와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어로 지어져 있지만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남아프리카의 남아어, 바빌로니아의 아시리아어 등의 이름을 갖고 있는 항성들도 소수 있기도 합니다. 먼저 스피카입니다. 스피카라는 별의 이름은 라틴어인 처녀의 곡식, 이삭, 그리고 밀이라는 뜻입니다. 스피카는 지구로부터 처녀자리 방향으로 약 250광년 떨어져 있는 밤하늘에서 15번째로 밝은 쌍성계입니다. 스피카는 두 개의 항성으로 이루어진 근접 쌍성으로 서로 0.12AU 떨어져 있으며 대략 4일에 한 번씩 서로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별은 매우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보아도 분리되어 보이지 않고 하나의 빛으로 보입니다. 두 별 중 밝은 쪽인 주성은 주기열 단계를 벗어난 청색 거성이며 반성은 분광형 주기열성입니다. 주성의 질량은 태양의 10배가 넘고 반지름은 7배이며 밝기는 태양의 12,100배 정도입니다. 반면 반성은 주인별보다 작아서 질량은 태양의 7배, 반지름은 3.6배 정도입니다. 다음은 아크투루스입니다. 아크투루스라는 별의 이름은 고대 그리스어로 곰의 수호자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크투루스는 지구로부터 목동자리 방향으로 37광년 떨어져 있는 분광형 오렌지색 거성입니다. 밤하늘 전체에서 시리우스 그리고 카노푸스 다음 세 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항성의 나이는 대략 4억 6천만 년 정도이고 질량은 태양의 1.2배, 반지름은 26배, 그리고 밝기는 태양의 110배 정도입니다. 현재 초속 122km로 태양계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네브입니다. 이 별의 이름인 데네브는 아랍어로 꼬리를 뜻하는 다나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데네브는 지구로부터 100조자리 방향으로 약 26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름은 대략 태양의 200에서 300배 정도이고 밝기는 무려 태양의 약 20만 배입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8525켈빈이며 질량은 태양의 대략 25배입니다. 청색 초거성인 데네브는 높은 온도와 큰 질량으로 수명은 매우 짧을 것이며 수백만 년 이내에 초신성 폭발로 항성의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다음은 레굴루스입니다. 레굴루스라는 별의 이름은 라틴어로 왕자 또는 작은 왕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레굴루스는 지구로부터 사자자리 방향으로 약 79광년 떨어져 있는 최소 4개의 항성으로 이루어진 다중성계입니다. 주성 레굴루스 A의 나이는 10억 년 정도이며 질량은 태양의 약 3.5배입니다. 반지름은 태양의 3배 정도이고 표면 온도는 약 12,500켈빈입니다. 레굴루스 B의 질량은 태양의 약 0.8배이고 C는 약 0.3배입니다. 레굴루스 B와 C 그리고 D는 희미한 주계열성이며 서로 중력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멘칼리난입니다. 멘칼리난이라는 별의 이름은 아랍어로 곱비를 쥔 자의 어깨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멘칼리난은 지구로부터 마차부자리 방향으로 85광년 떨어져 있는 삼중성계입니다. 멘칼리난 계는 밝은 준거성 2개와 어두운 적색 외성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와 B는 서로 질량이 거의 비슷하고 분광식상성으로 두 별이 합쳐서 내는 광도는 1.85에서 1.93이며 약 4일을 주기로 밝기가 변합니다.
그리고 매 47.5시간마다 한쪽 별이 다른 쪽 별을 가리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타이르입니다. 알타이르라는 별의 이름은 아랍어로 날아가는 독수리라는 의미입니다. 알타이르는 지구로부터 독수리 자리 방향으로 17광년 떨어져 있고 현재 주결성 단계와 준거성의 경계에 속해 있습니다. 항성의 질량은 태양의 1.7배 정도이고 밝기는 약 11배입니다. 반지름은 대략 태양의 2배 정도이고 표면 온도는 6900켈빈입니다. 다음은 루크바트입니다. 루크바트라는 별의 이름은 아랍어로 궁수의 무릎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루크바트는 지구로부터 궁수자리 방향으로 182광년 떨어져 있는 푸른빛의 B형 외성입니다. 항성의 나이는 약 3300만 년 정도이고 질량은 태양의 3배에 가깝습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태양의 2배 이상이며 태양보다 117배나 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페라스입니다. 알페라스는 아랍어로 암컷 말의 배꼽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으며 지구로부터 안드로메다 자리 방향으로 97광년 떨어져 있는 쌍성계입니다. 쌍성계를 구성하는 두 별 중 주성의 반지름은 태양의 2.7배이고 반성은 1.7배이며 질량은 주성은 3.6배이고 반성은 1.8배입니다. 주성의 표면 온도는 13,000켈빈이고 반성은 8,500켈빈입니다. 다음은 알사피입니다. 알사피라는 별의 이름은 아랍어로 유목민들이 야외 주방에서 사용하는 삼각대라는 명칭의 아사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알사피는 지구로부터 용자리 방향으로 약 19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항성의 나이는 약 30억 년 정도 되고 질량은 태양의 0.85배이며 반지름은 0.8배입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5250켈빈이고 자전 속도는 초속 1.4km입니다. 다음은 티가든의 별입니다. 티가든이라는 별의 이름은 2003년 이 별을 처음 발견한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인 보나드 존 티가든을 따라 명명되었습니다. 티가든의 별은 지구로부터 양자리 방향으로 약 12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 외성입니다. 항성의 나이는 약 80억 년 가량 되며 질량은 태양의 0.08배로 1%도 안 되고 반지름은 태양의 0.12배 정도입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2637켈빈이며 자전 속도는 초속 10km 정도입니다. 티가든 별을 돌고 있는 지구급 질량의 외계 행성 티가든 B와 C가 2019년 6월 관측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쿠벤스입니다. 별의 이름 아쿠벤스는 아랍어로 직계발들의 의미인 알주바나에서 유래했습니다. 아쿠벤스는 지구로부터 계자리 방향으로 대략 164광년 떨어져 있는 쌍성계입니다. 쌍성계의 주성 계자리 알파 A는 A형 주계열성이며 겉보기 등급은 4.26이고 광도는 태양의 23배에 이릅니다. 반면 계반성 계자리 알파 B는 11등급으로 매우 어두운 항성입니다. 다음은 카펠라입니다. 카펠라라는 별의 이름은 라틴어로 암컷 염소새끼라는 뜻인데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에게 젖을 먹인 염소 아말테이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카펠라는 지구로부터 마차부 자리 방향으로 43광년 떨어져 있는 사중성계입니다. 카펠라는 지구에서 맨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의 단독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밝은 별 2개와 어두운 별 2개가 각각 쌍성을 구성하고 이 두 개가 다시 서로를 공존하는 총 4개의 항성으로 구성된 조금 복잡한 다중성계 구조입니다. 2개의 쌍성 중 밝은 첫 번째 개는 둘 다 반지름이 태양보다 10배 정도 더 크고 적색 외성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어두운 두 번째 개는 둘 다 질량이 각각 태양의 절반 수준 정도입니다. 어두운 개는 밝은 개로부터 약 1만 AU 떨어져서 약 400년 만에 한 번씩 공존합니다. 다음은 알데바란입니다. 알데바란이란 별 이름은 뒤따르는 자라는 뜻의 아랍어 알다바란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알데바란은 지구로부터 황소자리 방향으로 약 65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 거성입니다. 항성의 나이는 약 11억 년 정도이며 반지름은 태양의 약 44배 정도이고 표면 온도는 3900켈빈으로 태양보다 차갑습니다. 별의 밝기는 태양의 400배 정도입니다. 다음은 데네볼라입니다. 데네볼라는 아랍어인 사자의 꼬리라는 의미의 다나브 알-아사드라는 말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도 데네볼라는 별자리에서 사자의 꼬리에 해당됩니다.
데네볼라는 지구로부터 사자자리 방향으로 약 36광년 떨어져 있는 A형 주계열성입니다. 별의 나이는 4억 년 이하이고 밝기는 태양의 약 15배이며 질량은 0.75배입니다. 반지름은 태양의 1.73배이고 표면 온도는 약 8500켈빈입니다. 다음은 폴룩스입니다. 폴룩스라는 별의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쌍둥이 폴룩스와 카스토로에서 따온 것입니다. 쌍둥이 자리라는 별자리도 카스토로와 폴룩스 두 별 때문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폴룩스는 지구로부터 쌍둥이 자리 방향으로 약 34광년 떨어져 있는 오렌지색 거성입니다. 항성의 나이는 약 7억 년 정도 되었고 질량은 태양의 2배, 반지름은 9배 정도이며 표면 온도는 4660켈빈입니다. 폴룩스는 하나의 독립성으로 별의 청년기를 지나 이제 죽어가는 거성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행성 하나가 태양과 화성 간의 거리를 두고 공전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행성의 이름은 폴룩스 B로 이름 지어졌고 질량은 목성의 최소 2.3배 정도이며 약 590일마다 한 번씩 폴룩스를 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캅테인의 별입니다. 캅테인의 별의 이름은 이 별을 최초로 발견한 네덜란드 천문학자 야코비스 캅테인으로부터 따왔습니다. 캅테인의 별은 지구로부터 화가자리 방향으로 약 13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 준외성입니다. 항성의 나이는 110억 년 정도이며 지름은 태양의 0.3배이고 광도는 0.12배에 불과합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훨씬 낮은 3500켈빈입니다. 그리고 2014년 캅테인의 별을 도는 캅테인 B와 캅테인 C가 발견되었고 이 행성들은 곧바로 슈퍼지구형 외계 행성 후보 목록에 올려졌습니다. 다음은 나우스입니다. 이 별의 이름은 배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나우스는 지구로부터 고물자리 방향으로 약 1092광년 떨어져 있는 초거성입니다. 별의 질량은 태양의 22.5배이며 반지름은 14배이고 표면 온도는 42,000켈빈으로 아주 뜨거운 별입니다. 나우스의 겉보기 등급은 2.21로 밤하늘에서 62번째로 밝은 별이지만 실제 밝기는 태양보다 12,500배나 더 밝습니다. 만약 나우스를 태양으로부터 약 8.7광년짜리, 즉 태양 다음으로 밝은 별 시리우스의 현재 자리에 놓는다면 지구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이 별은 거의 반달 수준으로 밝게 보일 것입니다. 다음은 사달수드입니다. 이 별의 이름은 아랍어의 행운 중의 행운이라는 뜻의 사드 알 수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달수드는 지구로부터 물병자리 방향으로 약 540광년 떨어져 있는 거성입니다. 별의 나이는 6천만 년 정도이고 질량은 태양의 6.5배이며 밝기는 약 2300배이고 반지름은 약 50배 정도입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5700켈빈으로 노란 빛을 뿜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달수드는 나이는 매우 어리지만 별 자체의 질량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미 초거성 단계에 들어서 있는 별입니다. 다음은 항성 질량입니다. 항성 질량이란 말 그대로 천문학자들이 어떤 별의 질량을 표시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항성의 질량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 질량의 몇 배라고 표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스피카의 질량은 10.25 태양 질량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성 질량은 항성의 표면 중력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거대한 항성 표면의 중력은 주계열 단계에 있는 항성에 비해 매우 작으나 반대로 백색 외성 등의 밀집성은 주계열성보다 막대하게 표면 중력이 크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표면 중력은 항성의 스펙트럼에 영향을 끼치며 중력이 높을수록 흡수선의 폭은 넓어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항성의 질량과 관련된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항성은 보통 태어난 직후의 질량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천문학계는 항성의 질량 정도에 기준하여 항성의 종류를 나누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는 태양 질량 0.5배 이하의 별을 별들 중에서도 질량이 매우 작은 별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들은 항성 진화 과정의 한 시기이자 밝기가 매우 높은 적색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점근성까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백색 외성이 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다음은 비교적 질량이 작은 별이라고 일컫는 태양 질량의 2.2배보다 작은 항성들은 질량이 매우 작은 별들과는 달리 점근성가지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축태하는 헬륨 핵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간 질량 항성은 태양 질량의 7배 이하 항성들로 헬륨 융합 작용으로 축태하는 탄소와 산소 핵을 만들며, 그리고 최소 태양 질량의 7배에서 최대 10배 이상에 이르는 항성은 탄소 융합 작용을 거쳐 중심핵이 붕괴된 뒤 초신성 폭발로 생을 끝마치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전체는 수명을 다한 뒤 중심부에 항성 질량 블랙홀을 남기게 됩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발견된 별 중 가장 질량이 큰 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골자리 에타입니다. 이 별의 질량은 대충 태양의 100배에서 150배로 추측되며 질량이 큰 만큼 이 별의 생애는 고작 수백만 년에 불과합니다. 아치스 성단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시대 우주에서 항성이 지니는 최대의 질량 상한은 태양의 150배라고 전해집니다. 즉 에타별의 질량은 항성이 지닐 수 있는 최대의 질량이라는 것입니다. 한계 수치가 왜 태양의 150배인 것인지에 대한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에딩턴 광도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딩턴 광도란 어떤 별이 가스를 우주로 날려버리지 않으면서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한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일측에선 에딩턴 광도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성단 RMC136A에 있는 R136A1의 질량이 태양의 265배 이미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R136A1의 질량이 150배보다 큰 이유는 한계 질량에 가까운 쌍성 두 개가 합쳐져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되는 질량 이론이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항성이 아주 적은 질량을 가지는 경우는 어떠할까요? 항성의 중원소 함량이 태양과 비슷할 경우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대략 목성의 75배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중원소 함량이 극도로 적을 경우에는 최소값은 목성의 87배 정도로 우리는 이보다 작은 천체를 갈색 외성이라고 일컬으며, 이는 가스 행성과 항성 사이의 경계인 회색지대를 차지하는 항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황새치 자리 ABA의 짝별 황새치 자리 ABC의 질량은 목성의 93배에 불과하는 아주 작은 질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 별은 중심핵에서 수소를 태우는 주계열 별 중 가장 가벼운 값을 지닌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항성의 질량은 생애 주기 동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그리고 내부적 원인에 따라 변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짝별로부터 물질을 흡수하면 질량은 늘어나며 항성풍이나 맥동으로 물질을 뿜어내면 항성의 질량은 줄어든다는 특징을 지니는 것입니다. 태양의 경우 현재까지도 전자기 에너지를 태양풍 형태의 물질로 우주 공간에 뿜어내면서 질량을 조금씩 잃고 있습니다. 태양이 적색 거성 단계에 들어서면 물질은 더욱 빠른 속도로 태양을 탈출할 것이며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윽고 태양이 죽음을 맞아 행성상 성운이 되었을 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질량을 우주에 뿌릴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태양이 백색 외성이 되기 전까지 우주에 내보내는 질량은 초기 질량의 46%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간 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간 물질이란 별과 별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말합니다. 한때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 공간이 완전한 진공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었지만 실제로는 물질들이 아주 작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감각으로 볼 때 우주는 진공입니다. 지구의 대기권 밖의 진공의 정도는 지상에서 어떠한 진공 장치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초진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존재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청명하게 맑은 밤과 안개가 낀 날밤 도시의 야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맑은 날에 비해 안개가 낀 날은 멀리 있는 가로등이 더 어둡게 보인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관측자가 안개가 있는지를 모른다면 가로등이 실제보다 더 멀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는 멀리 있는 것일수록 더 심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원리로부터 미국인 천문학자 트럼플러는 우리 은하계에 별과 별 사이의 빛을 가리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것을 성간물질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운과 성간물질은 조금 다릅니다. 성운은 이러한 물질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특정한 공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로 모여있는 것을 말하며, 성간물질은 은하계 내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으며 별이 아닌 물질을 말합니다. 물론 은하와 은하 사이에도 물질은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은하간 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성간티끌입니다. 성간티끌은 성간기체와 더불어 성간물질의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우주 공간에는 평균적으로 육상 빌딩만한 공간에 담배 연기에 알갱이만한 티끌이 1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매우 희박해 보이지만 우주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성간티끌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양한 천체로서 관측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간티끌은 먼 곳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하여 별빛을 어둡게 만드는 성간 소광을 일으키기도 하며, 고밀도로 모여있는 영역에서는 가시광을 차단하여 암흑성운으로 관측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간티끌이 빛을 가리는 정도는 빛의 파장에 따라 다른데, 파장이 긴 붉은색으로 갈수록 빛을 가리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별들은 성간티끌의 영향으로 원래의 밝기보다 어둡게 관측되는 성간 소광과 원래의 색깔보다 더 붉게 관측되는 성간 적색화 현상 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간티끌에 의해 산란된 빛이 우리에게 관측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전체를 반사성운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성간티끌에 의해 별빛이 편광되어 관측되기도 하는데 이를 성간편광이라고 합니다. 성간편광이란 우주 공간에 있는 작은 티끌 입자들이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 수직으로 정렬되어 그 방향으로 편광된 별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간편광은 우주 공간의 자기장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음은 성간기체입니다. 성간 공간은 티끌 입자와 기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간기체는 수소와 헬륨 그리고 미량의 다양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성간기체들이 내는 고유한 파장의 빛을 관측하여 구성비와 분포 등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소는 수소입니다. 성간 공간에 분포하는 성간기체 역시 수소가 대부분의 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성간 수소 기체는 온도가 매우 낮고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가까이에 아주 뜨겁고 밝은 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체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티끌의 경우와는 달리 성간 차폐를 일으키는 정도가 매우 낮아서 이러한 성간 기체에 관해서는 보통의 빛으로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천문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발명하여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전파 영역의 빛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1950년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우리 은하계 내의 성간 공간에 분포하는 차가운 수소 분자에서 내는 전파를 검출하여 은하계 구조를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별의 진화 과정을 보면 별과 별 사이에 기체가 모여서 아기별이 탄생하고 다시 죽어서 성간 공간으로 흩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간 기체는 별 생성의 원료이자 별이 남긴 찌꺼기인 셈입니다. 우리는 밤하늘에 아름답게 보이는 성운의 모습에서 이러한 대우주의 순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별이 탄생하는 영역을 우리는 H2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방출 성운의 하나인 오리온 성운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별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초신성 잔해와 별의 잔해가 우주로 퍼져나가는 행성상 성운 등은 기체에서 발생하는 빛이 우리에게 보이는 방출 성운에 해당합니다.